김정은이 김영남을 통해서 이렇게 내밀은 것은 이전 중개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히 급하다. 조급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옷자락도 매달고 또 내는 이제 북한 건국 70주년, 또 건군 정규군 70주년 모두 다 러시아에 의해서 이식된 그 소비에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중국을 경계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화성 15형을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도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 일종의 그 겁먹은 개가 오히려 더 크게 짖고 발악을 하면서 짖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심리 상태다. 그렇죠. 북한이 원래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핵 능력을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해서 미국이 공격 못하게 하려고 이제 화성 15형을 지금 쏘았는데 현재 분위기가 이제 또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화성 15형을 보유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현재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대표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와라. 김정은 네가 러시아를 좀 와라 라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 만나지도 않고 물려버렸는데 지금 러시아는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갈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은 이제 집권 이후에 우리가 먼저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국제무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상이 전혀 뒤집어져서 오히려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갈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과 같이 북한이 대단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성이가 해외를 나갈 때는 김정일이라는 아들이 북한을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갈 때는 그건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쿠데타를 할 만한 사람은 열차에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려면 열차에 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 붕괴를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쉽사리 북한을 떠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오라 그래도 모스크바까지는 가기 굉장히 힘들 거고 아마 뭐 근처에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나 아니면 뭐 가까이 핫산 정도에 만약에 푸틴이 온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푸틴이 김정은이 글로 오라 그런다고 또 올 사람입니까? 저도 그거는 좀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기는 거의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남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경제 제재가 엄청나게 강도가 세지면서 좀 힘들지 않나 그랬는데 허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만 막아도 석 달 안에 망하는 나라인데 100년을 더 가겠다. 지금 70년까지 끌고 온 게 기적적인 일인데 100년을 더 가겠다는 것은 저게 북한 지금 소위 그 국가의 뭐 원수급이라고 하는 헌법상 형식상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북한의 허풍이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북한은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림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차장님.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 얘기죠. 핵 보유국 인정 시 협상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시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거죠. 결국은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소형화라든지 핵 소형화라든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어떻게든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뭐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미국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때 말없이 묵묵히 동참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중국이요.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영국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좀 동참을 해주고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북한을 감싸고 돌아요. 네, 북한을 감싸고 도는 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영국의 언론이 조금 앞서가고 좀 지나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표를 보면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시점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북한을 핵보역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걸 만약에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다 보면은 네.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네. 북한을 핵보역으로 인정하는 거가 좀 다른데 네. 영국 언론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석간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요, 북한의 핵 개발 막기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네. 이미 그 핵보육으로 인정을 하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국이 인도를 핵보역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네. 알아봐야 됩니다. 중국이 인도를 핵보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큰 핵보역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순간 북한과 격이 같아주는 급이 커지는 불러드려야 한다는 그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이겠죠.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포문을 열었고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that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오늘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의회도 선제 타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s inherent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has the ability to strike North Korea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But this discussion needs to happen among ourselves.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독대하는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선제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쟁에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본토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평택 기지 이전과 함께 2년 이상 복무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금지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북한의 핵 완성 주장에 미국의 기류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한미 공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정의 F-22 랩터 등 미 공군의 스텔스 3총사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끝나더라도 일부는 평창 올림픽 때까지는 한반도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헐주로에 길게 늘어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굉음과 함께 줄줄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에 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군산과 오산에선 전자전기 그라울러와 F-15, F-16도 동시에 이륙해 말 그대로 하늘을 전투기로 뒤덮었습니다. 한미는 오늘부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F-22, F-35A와 F-35B 스텔스 3총사를 비롯해 모두 230여 대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역대 최강입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직후인 만큼 핵과 미사일 표적 정밀 타격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 작전 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이 종료돼도 미군의 일부 전략 자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에 계속 머무를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에 따른 겁니다. 현재 김정일 사망 6주기인 17일과 김정은 취임 6주년인 30일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북한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내력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평화를 유린하고 안정을 짓밟는 침략자 도발자가 다름 아닌 미국과 대대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9월 김정은의 성명을 다시 거론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유엔에서 북한을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무서운 보복의 화약이 다져지고 비참한 자멸의 시각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호언장담과 달리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역시 기술을 확신하지 못해 발만 구르며 한미훈련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배에 탔던 22명 가운데 현재까지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37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백승우 기자, 오늘 낮에도 강한 바람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진두항은 사고 해역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뒤로 해경이 조명탄을 쏘며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과 해경은 오늘 밤에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함정 67척과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 등 경찰과 소방인력 1,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실시된 밤샘 수색에서는 조명탄 400여 발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거센 조류로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류 흐름에 따라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섬 해안가는 물론 양식장 부근도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영흥도 진두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경은 급유선을 운항한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낚싯배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본인의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9톤짜리 선창1호 선체 밑바닥에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인된 낚싯배 선창 1호는 사고 당시 급유선이 들이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급유선 명진 15호는 인천 GS부두를 출발해 평택 동부두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영흥수도를 따라가다가 앞에 선창 1호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선수 부분, 횡단 부분을 속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명진 15호의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추월을 하려고 속도를 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추월하려고 속도 내고 이랬던 거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긴 봤는데. 또 선장은 당연히 낚싯배가 비켜줄 것으로 알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급유선을 타고 있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김정은의 벙커를 2중 3중으로 노릴 한미공군은 자기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는 침투하고 누구는 폭격하고 또 북한의 방공망을 꽁꽁 묶거나 병력을 감시하는 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최선 기자가 이어서 훈련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상 조짐이 포착되면 위성을 비롯한 감시 자산이 총동원되고 미군의 조인트 스타즈가 북한 땅을 샅샅이 살핍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인 F-22 랩터와 F-35가 날아올라 적의 방공망을 파고듭니다. 동시에 전자전기인 그라울러가 방해전파를 쏘며 적 레이더를 벽통으로 만듭니다. 대응 출격에 나서 북한 미국인은 접근도 하기 전에 격추되고 죽음의 백조 비원비까지 밀고 들어가 김정은의 은거지를 초토화합니다. 우리 F-15K도 가세해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를 쏩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벙커에 꼭꼭 숨어 있어도 불벼락을 피할 순 없습니다. 순식간에 240여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덮으며 총 700여 개에 달하는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겁니다.
전방에 깔린 북한의 장사정포도 제거 대상입니다.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중추를 일시에 끊는 공세적인 훈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오 씨를 군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B형 간염으로 인해 당분간은 옮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토요일 귀순병사 오청성 씨를 군병원으로 옮길지 논의했습니다. 오 씨가 최근 두부, 계란찜 등 일반 반찬을 먹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군병원 이송은 아직 무리라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수술한 쪽에 있어서는 이게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간염 그거를 조금 더 봐야 될 상황이어서. B형 간염에 걸린 오 씨에 대해 좀 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군병원으로 섣불리 옮겼다간 간경화나 간암으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는 채널A 취재진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군병원으로 옮겼을 것이라며 오 씨가 한국 사람처럼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에 대한 정부 당국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어떠세요? 보면. 뭐를요? 지금 정부 하는 일을 보면. 비교하게는 되죠. 예. 그죠? 아,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래,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발리에 전 세계 띄우는 거 봤지? 그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 마중 나갔더라. 무사히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느낌이 그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다. 지난번 그 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상황 대처가 빠르잖아. 그 북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그렇고. 그 이번 낚싯배 사고도. 그러니까 사고 같은 거 나면 어쨌든 바로바로 뭐 긴박하게 움직이긴 하니까. 나 때랑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 VIP가 직접 뭐 진두지휘도 하고. 아하. 너무 비교되지. 근데 나도 할 수는 있었지.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나도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했던 거거든. 그래, 너무 바빴어 나는. 그러시죠. 공사 다 망하셨죠. 다 망했지. 다 망했죠. 싹 다 망했지. 싹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서 대신에 나의 삶, 내 삶은 많이 돌아봤다. 저도요. 나라는 남자에 대해서. 응? 정말 화끈하게 사셨죠. 죽였지. 그러게. 끝내줬어. 이제 끝내드린대요. 끝내 뭐. 화끈한 건 끝내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 지난 날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앞으로 닥칠 날을 보기도 바빠. 뭘 돌아봐. 됐으니까 여기서는 얼른 끝내고 안으로 들어가 얘기합시다. 아, 참. 일단 뭐 그러시죠. 얘기를 진행을 못해. 문 열어요. 나를 먹고 난리야.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번에 조류 독감 초반에 딱 잡는 것도 참 빠르긴 합디다. 그치요. 그 나 때는 14일인가 걸려서 그 수백만 마리 그 살처분했는데. 그걸 이제 현 정부는 딱 이틀 걸려 하잖아. 보니까 뭐 그 일들 좀 하더라고. 비교돼 우리 때랑. 그 MB님 시절에 그렇게 살처분하는 비용 그 얼마나 쓰셨다고요? 3조 넘게 이제. 3조 넘게. 네, 지난 20년 4개 정부 지나면서 한 거 합친 비용이 70%를 나 때 다 썼지. 살처분 비용을? 뭘 그렇게 혼자 그 정부만 가축들 죽이는 데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셨대? 비교되지. 아, 너무 비교되지. 참여정부 때까지 14배를 나 때 그 쓴 거니까. 그 방역 능력을 갖추고 초기 대응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 일만 많으셨을까? 그 딴 정부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능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MB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한우 농가가 절반으로 줄었죠. 줄었습니다. 줄면은 줄어든 만큼의 소고기가 또 필요한데. 있잖아, 미국 거. 그치. 덕분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게 됐지. 수입해도 사람들이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먹게 만들면 되지. 아하. 한우는 비싸 못 먹어. 농가도 줄었고.
그래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딱 느낌 오잖아, 그지? 한우는 확 더 비싸지고. 결국 미국 거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 다 우연의 일치죠. 아, 그럼 우연의 일치지. 다 공교롭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렇지. 이런 걸 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뭐 빅피처를 그리면서 뭐 작전차가 된 거겠어?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과 우연이 연속적으로 겹치는. 아, 이거 말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아. 유난히 많은 살처분 비용도 그렇고. 그렇지. 우연히 또 그래 됐다고. 한우 농가 지원금 끄는 것도. 몰랐어. 근데 우연히 그게 대가 있더라고, 그는. 그 소고기 촛불 집회 때 아침 이슬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다고요? 솔직히? 두고 보자. 아하. 두고 보자, 이것들. 솔직하시다. 촛불은 꺼보면 된다. 끄면 된다. 우리의 국정원칙. 그러니까. 끄면 된다. 많이 밟아놓으셨죠. 아주 뭉개놨습니다. 그 이후로 사찰 조작, 장악, 개입, 공작. 예? 더욱더 창궐하게 펼치셨고. 이것들이 주면 준 대로 먹진 말들이 많더라고 아주. 끝내 먹이리라. 아이고 의지가 있으셔. 나 뼘뼘 보지 마. 꼼꼼하신 건 알지요. 꼴랑 꼼꼼함? 아니죠. 더 있죠. 능력 엄청나세요. 그래. 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나란 남자는. 아이고 서운하셨구나. 내가 벌리는 일들을 봐봐. 언제나 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줘 왔는데. 나한테 너무 가려져 계셨지. 저평가 받을 뿐이 아닌데. 나 MB야.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던. 판을 바꿨던 저희 업적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그래도 내가 손꼽는 업적이다. 여러 그런 가지 게 중에서 있다면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예. 어떤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 낸 거. 아하. 우리가 볼 때 혼이 비정상적인 국민들이 많잖아. 그렇죠. 알잖아, 통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린 국민들의 비정상적인 혼을 바로 잡고 싶었고. 그랬지. 예. 그러려면은 댓글도 필요했고. 조작과 장악, 밥그릇 뺏고, 밟고, 블랙리스트로 찍고, 대들지 못하게. 순종적인 영혼으로 바꿔주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순종적 딸랑이들 골라서 출세시키고. 그 나머지 것들은 대놓고 윽박 지르고, 쫄게 만들고, 기죽이고, 못 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국민 영혼에 손대기 쉽지 않은데, 참 그걸 했었네요, 우리가. 엄청났었죠. 예. 아, 좋았었는데. 더 손대 놓을걸. 이래 힘들어질 줄 알았으면. 아주 그냥 확 됐다. 가야 되겠다. 난 아직 괜찮아. 뭘 가, 자꾸. 같이 계시자니까. 아이고, 또 가다가 자빠지고 있네. 아이고. 뭐를 갖다 놔. 진짜. 참, 이게 보면은 뿌린대로 굳으실 타이밍인데 참 자꾸 저렇게. 에휴, 그러니까 자빠지지. 아우. 이게 딱 걸렸어 이게.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야 시작부터?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뺐어. 오프닝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클로징만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오프닝 클로징 다 있어. 봐봐. 그래 양 선장 뱀붕 그러장 얼른 출발해. 빨리 가자. 왜 또 어딜 가려고? 알 거 없어. 뭘 그 알려고 끼어들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무엇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알려고 그래. 아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지가 아이도 내놓고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응? 소리를 녹음하라니까. 들어봐. 어떤 인간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했다잖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이. 그래 그 인간이 어디 가자고 했는데 택시기사 거길 잘 모른다 하니까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는 거야. 세상에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그러는 지는 우리 집 어딘지 안 돼?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그 주먹질 버릇 밑장을 갖다 확 다 빼버려가 다시 못 그러게 하블라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해라. 문 걸어 잠가. 아기 그런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왜?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하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지? 주기자는 다스 주인 문화에 바빠 지금. 이런 건 물 시간 없어. 물어보지 마. 전화도 걸지 말고. 양 선장 어떻게 생각해? 양 선장? 주기자? 양 선장 아니고 그래.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안 받아준다 야. 오늘 많이 당황했어 내가. 그래
그나저나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인간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막 때렸다는 그... 알걸? 아는구나.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놀라운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지금. 말을 해. 근데 했잖아. 들었을 텐데. 말을 하라니까. 뭐? 쥐가 버텨봤자, 세상에. 매우 놀란다, 매우.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라는데? 주 기자 말이 그런 얘기 안 한 것 글쎄. 같던데? 그 인간이 공무원이래. 아니, 합천군청 6급 공무원. 뭐시야? 그것은 나도 몰랐구만. 세상에. 그 인간 진짜로 더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이럴 수가.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수장을 빨리 배출발시키고 전마다 뭐단가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밑장 그거야. 그거야? 응. 정선이 있어 없어 그 인간? 그거야. 이 정선이가 그 정선이? 그렇지. 그거야. 일단 들어봐. 정선이. 그거야. 김정은이 김영남을 통해서 이렇게 내밀은 것은 이전 중개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히 급하다. 조급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옷자락도 매달고 또 내는 이제 북한 건국 70주년, 또 건군 정규군 70주년 모두 다 러시아에 의해서 이식된 그 소비에트화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중국을 경계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화성 15형을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도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 일종의 그 겁먹은 개가 오히려 더 크게 짖고 발악을 하면서 짖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심리 상태다. 그렇죠. 북한이 원래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핵 능력을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해서 미국이 공격 못하게 하려고 이제 화성 15형을 지금 쏘았는데 현재 분위기가 이제 또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화성 15형을 보유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는 현재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대표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와라. 김정은 네가 러시아를 좀 와라 라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 만나지도 않고 물려버렸는데 지금 러시아는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갈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은 이제 집권 이후에 우리가 먼저 베이징을 가서 감싸고 도는 거하고 핵포용으로 인정하는 건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영국의 언론이 조금 앞서가고 좀 지나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표를 보면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시점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북한을 핵포용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다 보면은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북한을 핵포용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영국 언론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석간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요 북한의 핵 개발 막기는 이미 늦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중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큰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순간 북한과 격이 같아지는 급이 커지는 들어야 한다는 그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포문을 열었고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만 막아도 석 달 안에 망하는 나라인데 100년을 더 가겠다. 지금 70년까지 끌고 온 게 기적적인 일인데 100년을 더 가겠다는 것은 저게 북한 지금 소위 그 국가의 원수급이라고 하는 헌법상 형식상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북한의 허풍이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북한은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림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 얘기죠. 핵 보유국 인정 시 협상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시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소형화라든지 핵 소형화라든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어떻게든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미국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때 말없이 묵묵히 동참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중국이요.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중국 지도부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영국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좀 동참을 해주고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북한을 감싸고 돌아요. 네, 북한을 김 주석을 만나고 국제무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상이 전혀 뒤집어져서 오히려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갈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과 같이 북한이 대단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성이가 해외를 나갈 때는 김정일이라는 아들이 북한을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갈 때는 그건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쿠데타를 할 만한 사람은 열차에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려면 열차에 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북한 내부 붕괴를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쉽사리 북한을 떠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오라 그래도 모스크바까지는 가기 굉장히 힘들 거고 아마 뭐 근처에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나 아니면 뭐 가까이 핫산 정도에 만약에 푸틴이 온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푸틴이 김정은이 글로 오라 그런다고 또 올 사람입니까? 저도 그거는 좀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기는 거의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남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경제 제재가 엄청나게 강도가 세지면서 좀 힘들지 않나 그랬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오늘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의회도 선제 타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s inherent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has the ability to strike North Korea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But this discussion needs to happen among ourselves.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독대하는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선제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쟁에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본토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평택 기지 이전과 함께 2년 이상 복무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금지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북한의 핵 완성 주장에 미국의 기류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한미 공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정의 F-22 랩터 등 미 공군의 스텔스 3총사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끝나더라도 일부는 평창 올림픽 때까지는 한반도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헐주로에 길게 늘어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